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Q&A 시간인데요. 자, 구독자님 가운데서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그 윤서준 님께서 다시 한번 또 그 질문을 주셨네요. 아무튼 질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교수님 혹시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셨고, 유튜브를 봤는데 탄력을 키우는 방법 가운데서 운동 후에 뜨거운 물로 1분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차가운 물로 1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번갈아 가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과 한 번씩 해서 1세트를 해서 총 3세트의 샤워법을 하면은 정말 근육에 탄력이 있는지 그 내용을 궁금하셨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 그 구독자님께서 주셨던 그런 얘기인데, 운동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운동 방법이냐면 근육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운동 방법,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에 탄력이 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생리학적으로 또는 운동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근육에 탄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약간의 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간의 텐션을 받고 있으면 근육이 약간 그 탄력, 그 수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수축이라는 것은 꼭 근육이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더라도 근육에 힘이 발생하게 되면 탄력,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근육에 힘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수축된 상태라고 표현하고,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저 사람 근육에 탄력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힙이 업되는 상태. 저분 엉덩이가 탄력 있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가슴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붉어져가지고 힘있게 보이는 거. 저 사람 앞가슴이 굉장히 탄력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구독자님께서 얘기했던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는 그 샤워법이 근육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 근육이 수축하고 온탕에 들어갔을 때는 근육이 이완하잖아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는 것은 뭘 하고 있다? 근육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보면 근육을 긴장시킨다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냉탕, 온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게 방법인데,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는 방법 중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근육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뭘 작동을 시키냐면 근육의 움직임을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계의 자극을 받아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신경 자극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결국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은 결국 뭐냐?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 탄력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체가 적응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러시아의, 지금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그 최초의 우주인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961년 4월 달에 미국보다 앞서서 러시아가
달에 우주선을 보냈거든요. 그 최초의 우주인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소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죠. 자, 이분이 이제 가가린이라는 분인데, 미국 우주 비행을 7차례를 하고, 결국 1968년도에 7번째 그 우주 비행 그 훈련을 하다가 결국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 가가린이 최초로, 그 달의 표면을 한 바퀴 돌고, 막 우주 비행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우주에서 생활하고 지구에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근육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걸 근위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육이 위축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도 걸기 힘들 정도로 근육이 위축이 돼서 굉장히 그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 사람의 신경과 근의 분포도를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여기가 근육이 있다면 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경이 근육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신경이 근육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신경이 근육에서 멀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신경마비 환자들 보면 이 신경이 근육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신경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 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신경이 근육 쪽에 접근을 해서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이 근육 쪽에 자꾸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근육 쪽에 자극을 자꾸 줘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만이 근육이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루에 냉탕, 온탕을 한 번 정도 하는 그런 그 간헐적인 방법과, 아니면 꾸준히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신경이 자꾸 근육 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자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일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근의 활동을 자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결국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 즉 신체 활동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뭘 유지할 수 있냐면 근육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결국 탄력 있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냉온탕의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인 효과를 갖게 되려면 냉온탕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불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좀 더 간단하게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꾸준히 운동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운동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윤서준 고3 학생을 알고 있는데, 질문하셨던 그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질문에 대한 그 영상 답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Q&A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